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질문받고 있는 게 장내 세균, 요새 워낙 핫한 문제긴 하죠. 장내 유산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장내 세균을 갖고 장내 세균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나요? 네. 좋은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건강해요. 근데 이제 장내 세균이 우리가 뭘 먹으면은 우리 외부 물질이 가장 우리 몸에 먼저 닿는 곳이 장이잖아요. 그렇죠. 장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이 우리가 면역과도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면역뿐만이 아니라 대사, 뭐 기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질환들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뭐 비만 이런 것들과도 너무 관련이 있고요. 뭐 어떤 게 좋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장내 세균들이 먹는 음식들, 그런 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 그럼 장내 세균의 먹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네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샐러리나 뭐 질긴 채소, 고구마라든지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 있잖아요. 네. 얘네가 옛날에는 그저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장내 세균들의 먹잇감이어서 이런 좋은 장내 세균들이 더 자리 잡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였죠.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다이어트한 이후에도 체중을 좀 더 유지했다더라. 이런 보고들도 많고요. 좋은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만이나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사증후군이, 제가 뭐 대사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저 그냥 고지혈증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비만 이런 거에 또 유산균이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될 수도 있죠. 아직은 뭐 스몰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좋은 장내 세균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막아주는 건 맞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얼마만큼 좋은 그런 장내 세균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거죠. 유산균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또 이 안에서도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인종마다 그 유익균이 다를 수가 있고 예전부터 먹었던 식습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마다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유익균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유산균이나 뭐 질긴 섬유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거를 확실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랑철 쌤이.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지금은 떨어진 채로 관리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운동, 달리기도 하시죠? 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허벅지 근육 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는데 뭐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또 뭐 유산균이 유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우유 먹으면 막 설사하고. 약간 좀 IBS라고 네, 맞아요. 제가 그게 바울 있어요. 신드롬이 좀 있어요. 네. 그 요즘은 그럼 뭐 또 챙겨 드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산균 제품을 먹고 있어요. 유산균. 일단 저도 요즘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도 유산균은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먹었던 건 무슨 알약 제품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워낙 맛있는 게 좀 있어서 저도 이제 하나 또 챙겨 먹긴 해야 되는데 이낙준 쌤은 요즘 어떤 유산균 드시는지? 그냥 우연히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유산균 그쵸. 뭐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진 않잖아요. 아직 잘 몰라요. 정확히 잘 어떤 몰라요. 유산균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먹었을 때 실제로 생착되는 비율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양한 유산균을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시도해보는 거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기농 제주 녹차에서 찾은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의 녹차 유산균 GTV1이라는 유산균이 속한 제품이에요. 먹으면 어때요? 그게 일단 맛있어. 하도 옆에서 막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식사를 좀 줄일 때가 있어요. 입이 심심하거든. 유산균은 그래도 죄책감 덜게 하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조금 알갱이가 커요. 저는 이제 알약 유산균은 먹어봤었는데 알갱이가 크면 좀 입에 끼거나 목넘김이 좀 불편하시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작으면은 약간 사례가 걸리더라고. 그리고 또 뭐 닿으면 또 싹 녹아서 넘어가니까 뭐 이에 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먹기는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뭐 이거 내가 그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녹차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한 야구르트 맛이 뭔지 알 나요.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먹기 편한 것 같아서. 우창윤 선생님이 그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종마다 또 좋은 유익균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환경인 제주도 유기농 녹차에서 찾은 유익균이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1회 먹었을 때 생착은 거의 안 될 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장내 세균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유익균이 들어온다고 해도 애가 바로 생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생착인다는 건 이제 유익균들이 장에서 산다는 게 이제 생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이제 장에 속해 있는 유해균들이 점점 유익균으로 바꿔가기 위해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도 먹고 다양한 종이 섞인 유산균도 먹어주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균형. 하는데 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균 총이 내가 먹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뭐 대규모로 된 연구는 사실 없어요. 네. 어떤 거를 먹었을 때 명확하게 어떤 이득이 있다 이런 거는 알기 어려운데 일단 좋은 장내 세균이 좋은 건강과 관련 있는 건 분명해요. 이런 걸 먹었을 때 생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좀 마리수가 많은 것들을 아무 자주 먹다 보면 좀 더 생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먹는 거죠. 우창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균주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민혁 선생님 먹는 거는 뭐 균주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일단 균주 숫자를 항상 확인하고 먹는 편이거든요. 역시 옛날에는 막 2, 3억짜리 뭐 이런 거 그게 사실 많았어요. 그게 그때는.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 10억? 대부분 먹었을 때 이게 그렇게 장내 세균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이거든요. 생착이나 몸에 네, 이제 좀 잘 그런 남지 것들, 않고 네, 그런 것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에 있는 균주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남아있고 생착되는 데이터가 네. 앞으로도 많이 나오면 제품 고를 때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보면 거 본인이 먹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은지 꼭 명심해야 돼. 얘네도 균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네. 균이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자라든지 얘네가 너무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균이 피로 들어가서 폐혈증에 간다든지 뭐 심장에 겹쳐서 심내막염이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면역 억제제나 뭐 이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맞아요.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저는 항상 상의를 하고 있어요. 이박 쌤은 근데 뭐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 말고는 뭐 없으니까요. 먹어도 돼요. 사실 네. 이건 먹어도 돼요. 아까 우창에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뭐 유산균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먹지 않고 그냥 제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유산균을 늘리는 방법이 이거 없냐?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알아요. 뭐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먹어야 됩니다. 먹이.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해 주는데 들을 때마다 먹기가 싫어. 샐러리? 거친 채소, 뿌리 이런 거. 거친 채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샐러리, 고구마, 뭐 섬유질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거친 채소. 미역, 미역, 뿌리류 그리고 뭐 양배추나 줄기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장까지 가서 탄수화물이 살아남아서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오히려. 그런 물질들이 알고 보니 이런 장내 세균들의 먹이구나. 재밌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짜 제품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열심히 챙겨 먹어보면서 진짜로 저희가 그때 1월 초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 아, 40, 맞아요. 50대 어머님들이 막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하나만 섭취하게 하면 뭘 섭취할까요?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때 유산균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워낙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늘리려면 어떤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셰프님들도 한번 보시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